381쪽 볼게요. 일단은 니네 뭘 보면 되냐면 제목 봐봐요. 제목을 봐. 381쪽의 제목을 보면 꼭대기에 뭐라고 써있죠? 381쪽을 보는 거야. 거기에 보면 세종, 어제, 훈민, 정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81쪽을 그렇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러고 나서 네, 382, 3, 4, 4쪽을 먹어요. 384쪽을 같이 봐.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일단은 제목만 봐. 384쪽에서는 오른쪽 제일 끝에 있을 거야. 어떻게 돼 있냐면 세로로 돼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니네 잘 보면 뭔가 차이가 느껴지나? 381이랑 384랑 제목만 봐봐요. 약간 뭐 다른 느낌이 있나? 아마 눈에 띄면 좋고 방점 빼고요. 그것도 빼고 이음같이. 이거 하나부터 볼게요. 이게 한자잖아요. 그래서 384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지. 381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건 용어잖아. 당연히 우리 세종대왕 이야기할 때 저 세자니까. 뭐가 다르죠? 두 개가 달라요. 하나는 모음이 다르고 하나는 얘는 있고 얘는 없고.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니네가 알는 상식으로 이 한자는 무슨 도금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세 아니냐? 니네가 궁금해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왜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이거 발음은 뭐죠? 발음은 뭐예요? 발음은 시입니다. 이거 왜 썼죠? 그 받침이 없는 거는 이음으로. 비슷하긴 한데 좀 더 정확히 이거는 쉽게 생각해. 뭐냐면 훈민정 체계를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님이에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분 마음대로입니다. 세종대왕님이 뭐라고 정해놨냐면 한자의 음을 달 때는 초성, 중성, 동성, 받침 요 세 개를 다 갖추도록 하여라 라고 정해 놓으신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때도 발음은 비슷해요. 뭐 세나 시나 비슷하잖아. 비슷했을 텐데 아무리 봐도 얘는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 이음입니다. 자, 하나 또 볼게요. 잘 봐요. 현대국어야. 1하고 2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르죠?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자음, 이음이고 얘는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야. 원래는 이겁니다. 근데 이상하니까 우리가 그냥 채워서 넣어서 쓴다 뿐이지 사실은 얘하고 얘는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고 치자고 현대국어야. 여기는 자음이 몇 개냐 하면 몇 개라 그래야 돼요? 한 개라고 해야 돼요. 모음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러니까 이 글자에 담겨있는 음운이 몇 개냐? 두 개라고 해야 돼요. 현대국어에서는. 선생님 진짜요? 저는 앙 할 때 발음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니네 구분해요? 자음과 모음 차이를 구분하나? 배우긴 했을걸? 중학교 때. 혹시 차이 알아요? 자음은 뭐고 모음은 뭐고. 기억니은 디귿이요. 아야 어여요. 그렇긴 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 자음은 발음할 때 일단 뭔가 걸려야 돼요. 입에서 뭔가 걸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기억 그 발음할 때는 여기서 걸리는 거고, 미음 발음할 때는 입술에서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발음할 때는 여기서 걸리는 거고, 뭔가 긁으면 나온다고. 근데 모음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나가는 거야. 그럼 모음의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입술 크기랑 혀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거는 방해를 받지 않아요. 얘는 방해를 받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자음이고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똑같은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중세 때는 그걸 어떻게 했느냐? 소리가 나는 거를 이런 표시를 해요. 소리가 나지 않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니네 384쪽에 요거 밑에 이렇게 써있죠? 밑에 그냥 이응이에요? 꼭지가 있는 이응이에요? 잘 봐봐. 384쪽에. 이거는 381쪽 가지고는 잘 안 보여. 원래 이게 그 텍스트 활자가 얘 이응 표시가 잘 안 되거든요. 384쪽에는 이게 있나 없나? 있죠. 그러고 다시 384쪽에 쉐를 보세요. 쉐 밑에 이응의 꼭지가 있나 없나? 잘 봐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리가 없는 거고 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84쪽에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 쉐, 종, 어제, 훈민정음은 똑같고 이렇게 읽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읽어요? 칭종엉쟁이라고 읽죠? 아니야.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읽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명칭도 있거든요. 근데 니네 그 명칭까지 굳이 몰라도 됩니다. 물론 부르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꼭 채워져야 한다 이런 법칙에 대한 말이 있는데 그건 니네가 헷갈려서 안 될 거고요. 한 이 정도만 합시다. 어쨌든 뭐예요? 무조건 채워놔야 한다. 하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응과 소리가 나는 이응이 달랐다.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옛 이응이라고 불러요. 얘 이름은 옛 이응이야. 발음은 진짜 이응이고요. 하나 더 할게요. 알아두면 좋은 거 합시다. 겸사겸사 여기까지 왔으니까 보세요. 얘네 요거 지난번에 우리 발음 해봤잖아요. 그래서 얘가 소리가 어디서 난다고 그랬지? 요쯤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 발음은 여기 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것도 해봐요. 발음 그냥 해봐. 마음속으로 해봐도 돼요. 내도 되고 그냥 한번 니네가 느낌만 해도 되고 반복해봐요. 소리 있는 거야. 각강 반복해봐. 아니면 이거는 올리기 힘드니까 각강 계속 해봐. 계속 해봐요. 뭘 느끼면 좋으냐? 혀가 어떻게 바뀌는지 위치가 변하는지 한번 느껴봐. 각강 하면서 거의 차이 없어요 사실은. 원래 이응은 여기서 소리가 나요.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해볼까? 기본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 친구 그 다음에 딸린 식구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쵸? 그리고 리을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반치 이쪽 가는 거고 여기 뭔지 혹시 기억나요? 여기 들어갈 거? 저번에 했던 거? 기억 안 나겠지? 설명해주면 여기 뭐가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요. 선생님 얘 디응이라며요. 이응 여기 있는데요. 이게 달라요. 얘는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기억은 이쪽에 어금니가 있어서 어금니 소리라고 한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돼요? 얘 디응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야. 그러니까 이응 소리는요, 할 때 그 소리는 여기서 소리가 나요. 목구멍이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해봐. 자, 이거를 왜 얘기를 했냐면, 그래요. 그러니까 문법 배울 때도, 공부할 때도요, 원리를 알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덜 어렵지.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봐봐요. 근데 이 발음,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국민. 해봐. 국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나 지금 했잖아. 국민. 돼요, 안 돼요? 되죠? 문제가 뭐예요?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니네 발음 편하게 하면 뭐가 되죠? 국민 되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음으로 바뀌냐? 관계도 없어 보이는데. 관계가 없긴 뭐가 없냐? 잘 들어. 야,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건 대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의미의 변화가 크면 안 돼요. 근데 비교적 편하게 발음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국민을 해야 돼. 근데 뒤에 이게 있어서 힘든 거야. 왜냐하면 미음이라는 소리는 물론 입술 여기서 나는 소리도 있지만 공기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미음 발음할 때는. 근데 기억은 이렇게 발음이 나가요. 그러니까 국 하고 나서 바람이 이렇게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랑 그나마 비슷하면서 얘랑 관계 있는 거를 찾다 보니 얘 위치가 여기 똑같아요. 그리고 이음 소리는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 바람이. 그래서 이쪽으로 갈아타는 거야. 그래서 국민으로 가는 겁니다. 전혀 엉뚱해 보이는 것들이 왜 그렇게 가느냐? 사실은 얘 소리 나는 위치가 얘랑 똑같은 거고, 공기는 얘하고 똑같은 거고, 그래서 국민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비음화라고 하죠. 배운 적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이 정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381쪽. 이제부터 내용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들 중세국어는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나도 헷갈리기도 하고 아직도 되게 헷갈리는데 얘네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되냐면 차이점을 맞추는 거야. 차이점. 웬만하면 시험 문제에서 현대어풀이가 나와.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잘 봐요. 맨 처음에 여기 방점은 빼고 갑시다. 방점은 빼고 갈게요. 이게 니네 시작 말이잖아요. 나란 말 쌈이. 근데 밑에 현대어풀이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라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요거 하나. 뭐가 다르죠? 차이점. 차이점만 다 끄집어봐요. 일단 띄어쓰기 생겼고, 그 다음 똑같은 건 지웁시다. 똑같은 건 지울게요. 뭐가 다르죠? 일단은 얘가 이렇게 바뀌었고, 바뀌었구나. 바뀌었다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요? 요게 달라요. 뭐가 다르지? 얘는 이어 적은 거고, 이거는 끊어 적은 거잖아요. 자, 이거부터 갈게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봐야 돼. 이어 적기가 편해요? 끊어 적기가 편해요? 지금 내가 한 질문을 잘못했지. 뭐가 잘못했지? 이어 적기가 어디에 편하고 어디에 효율적이고 끊어 적기가 어디에 효율적이고 어디에 편한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어볼게요. 이어 적기의 장점은 뭘까요? 발음대로 적는 거니까 뭐가 편해요? 발음대로 적는 거니까. 그거는 이어 적기 풀어 쓸 말이야.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적기라고 말을 바꿔도 돼요. 끊어 적기는 어법에 맞게 적기라고 말을 바꿔도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어 적기의 최대 장점은 잔다. 이어 적기 최대 장점은 힌트 하나 줘요? 요새도 니네 1학년, 2학년 때 받아쓰기 하죠? 우리 애들도 하는데. 받아쓰기를 하는 거는 왜 할까요? 받아쓰기 하는 목적이 얘랑 관계 있는 거냐, 얘랑 관계 있는 거냐? 끊어적기입니다. 힌트가 될 거야. 이어적기는 뭐가 장점이에요?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받아서 압축하면
이렇게 합시다. 쓰는 게 엄청 편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막 적으면 돼요.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어적기 시대라면 맞춤법 규정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적으면 돼요. 그게 그대로 얘의 단점 되겠죠? 쓰기에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골치가 아파요. 예를 들면 맞춤법 규정까지도 있다고.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럼 왜 지금은 끊어졌기 하죠? 귀찮아 죽겠는데? 여기 힌트를 줄까요? 잘 보세요. 이게 뭐죠? 꽃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반응이 뭘까요? 똑같으면 누군가 아 맞아. 뭔가 이렇게 하는데 약간 좀 살짝 부족해 맨날 조금씩 뭔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거든. 저중사만 하는 거 되게 대단한 거긴 한데 뭔가 조금씩 아쉬워. 맞는 말이에요. 자, 꽃이 이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힌트 주면 알겠죠? 이게 뭐죠? 어간? 아니 꽃이지 뭐 꽃. 얘는 원래 뭐지? 그냥 이고 얘는 을이고 얘는 위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썼을 때 이건지 한 번에 눈에 안 띄어요. 물론 앞뒤 맥락이 있겠지만 시간이 좀 걸려. 그리고 얘 받침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얘네들은 뒤에 치읓이 같고 얘는 디귿이 같잖아. 똑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요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꽃이 꽃을 꽃위 이렇게 하면 한눈에 보인다고. 이게 힌트예요. 끊어적기의 최대 장점은요? 내가 읽고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해란 거 하는 건 뭐예요? 텍스트예요. 글입니다. 글. 듣는 게 아니고 글입니다. 글. 끊어적기는요 한 19세기 말부터 생긴 거라고 보면 돼. 그때부터 약간 나왔다고 했고 한글 맞춤법 통일은 나오면서 확실하게 정해진 건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신용대왕님 시대에는 왜 끊어적기 하지 않았을까? 왜 하지 않았을까?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 그 시대에는 글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없는 건 아니야. 적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글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끊어적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7번 좀 봐봐요. 내가 이거 싹 다 이어적기로 하면 니네 이해가 많이 안 될걸? 왜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독해라고 써야 되는데 맞춤법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해하겠어? 받아쓰기라고 써야 되는데 이해하겠냐? 변화 쓰기 하나도 모른다고. 글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우리가 끊어적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는 종성이란 체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어는 이런 거 없잖아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또 하나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래요. 우리가 띄어쓰기를 하는 것도 이런 목적이 큰 겁니다. 또 이거 유명한 말 있잖아요. 뜻이 뭐죠? 아버지 가방에 뜻이 뭐예요? 그때부터 다르죠? 이렇게 끊으면 아버지께서 가방에 뭘 넣으셨다. 이렇게 끊으면 아버지가 방에 어쩌고저쩌고 다릅니다. 띄어쓰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확실하게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얘기할 때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요. 이유를 생각하자고. 이유를. 잘 잔다. 자꾸 자면 이름 얘기할 거야. 편집 안 하고요.
니네 부모님 보시면 슬퍼하시겠지 그러면.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봐봐. 얘를 끊어 적기로 바꿔서 보도록 하면 이제 마지막 차이는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요거죠. 그래서 이 나란말 쌍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변화는요. 일단은 시옷이 의의로 바뀐 거. 그 다음에 표기법이 변화한 거. 그 다음에 아래 아라고 합니다. 아래 아라고 하는데 이게 사라진 거. 이렇게 니네가 분석을 해내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한테 단답형으로 사라진 게 뭐냐라고 묻지는 않을 거야. 모의고사도 그렇고요. 그럼 니네가 요거랑 요거를 보고서 차이만 끄집어내주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나란말 쌈이 중기계더라.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때 봤더니 중국과 달라. 차이 좀 더 볼게요. 요렇게 바뀌었고, 요렇게 바뀌었고, 요렇게 바뀌고요. 얘 통으로 바뀌었고요. 띄어쓰기 생겼고요. 요렇게 바뀌었죠. 하나 물어볼게요. 왜 바뀐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바뀐 것 같아요? 왜 바뀌었을까? 니네가 문법을 모르니까 문법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바뀐 거 써봐. 요게 요걸로 바뀌고, 요게 요걸로 바뀌고, 요게 요걸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조사가 바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게 리을이 통과됐고, 여기서 그래, 요 세 개는 묶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뀌어요? 간단해요. 편하게 쓰려고 합니다. 편하게 쓰려고 해요. 봐봐. 이거는 이중모음이에요. 니네 이중모음이랑 단모음의 차이를 혹시 기억할 수 있을까? 이중모음, 단모음 차이? 이중모음, 단모음 차이? 또 잔다! 세 명이 꾸벅꾸벅. 그 단모의 그 반장에 이렇게 그 점이 네? 이렇게 추가되는. 그러니까 차이. 원리를 알면 되게 쉬운데 니네 어렵겠지만, 자, 이중모음은요, 단모음은요, 아까 얘기했잖아.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야. 단모음은 혀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중모음은 혀나 입술이 움직입니다. 그럼 니네 움직이는 게 편해요? 안 움직이는 게 편해요? 당연히 안 움직이는 게 편하죠. 그래서 바뀌는 게 편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두 개 쓰니 귀찮죠? 통쾌하게 해요. 물론 지금은 이게 단모음이지만 이걸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단모음이야. 단모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발음 편하게. 얘는 그냥 바뀐 거예요. 얘는 특이하게 더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가는 게 원래 더 편한데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음의 편이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변화 양상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요. 나란 말씀이 중기계더라.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보세요. 서로 넘어갑시다. 뭐 설명할 거 없어요. 삼한띠 볼게요. 삼한띠를 보면 밑에 현대어 풀이에 보면 통화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케이스예요. 보세요. 원래는요 치읓 받침이에요. 얘네 책에도 있어. 오른쪽에 단어 쪽에. 그러면 이거 내가 힌트를 줄게요. 원래 기본 형태로 갈게요. 삼았다 합니다. 삼았다. 풀어 써줄게요. 요거랑 현대국어 뭔가 비슷한 단어 기억나요? 찾을 수 있을까? 있어. 또 거의 똑같은 게 있어요. 사무치다입니다. 얘는 삼았다는 사무치다라는 뜻도 있고요. 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꿰뚫다 이런 뜻도 있고. 근데 지금은 뭐만 남은 거예요? 지금은 하나만 남은 거예요. 지금은 얘 쓰지 않지만 쓰긴 쓰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삼았다는 요 뜻도 있고 요 뜻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 뜻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보고서 요거를 떠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의미가 좀 많이 없어진 거죠. 겸사겸사 한꺼번에 이야기할게요. 자, 그 밑에 보면 못할 놈이 하니라 있을 때 놈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적어도 이 시기에는 어떤 뜻이냐면 사람 전체를 뜻해요. 놈자자라고 하잖아. 지금은 놈이 어떤 말로 쓰이죠? 어떤 의미로? 사람을 비하하는 거죠. 남자 중에서도 이놈저놈 할 때 쓰잖아. 사람 전체인데 그 중에서 일부. 그래서 이런 거를 문법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의 의미가 어떻게 되었다? 축소되었다는 말을 써요. 축소된 것도 뭐 혹시 여러분들 아는 거 있나? 기억나는 거 있나? 들어본 풍월이 꽤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있나? 잘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 줄게요. 예전에 얼굴은 어떤 뜻이었을까? 지금은 뭐죠? 지금은 얼굴이에요. 예전에는 사람의 몸 전체를 뜻해요. 그래서 이것도 축소입니다. 축소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확대도 있겠죠. 확대, 확장.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혹시 알아요? 은근히 알긴 알는데 제일 유명한 거는 영감인데 영감은 넘어가고요. 보자. 세수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잘 보면 무슨 숫자 같아요? 손입니다. 손. 그래서 원래 뜻은 뭐였느냐? 손을 씻다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쓰죠? 얼굴을 씻다로 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확장입니다. 확장. 축소된 경우도 있고 확장된 경우도 있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영감은요. 워낙 유명하니까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누구를 쓰느냐? 노인 전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요. 누구한테 쓰는 거지? 가끔 알던데 역사 좋아하면 예전에 영감은 아무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양반 중에서도 이게 저거야. 당상관 이상. 정삼품인가 그럴걸? 남자한테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당상관 이상은요 많아야 한 200명, 300명이 채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써요? 다 써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확대. 축소도 있고 확대도 있으면 또 뭐도 있을까? 바뀌어버린 게 있겠지. 그죠? 니네 책에도 있어요. 그게 뭐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니네 그 훈민정음 언해본에 어딘가 있어요. 이제 곧 할 것 중에 있어. 아예 바뀌어버린 거 2개 있습니다. 니네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아예 바뀌어버린 게 2개가 나와요. 하나는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홈페이지 갈때 그 어린이고요. 또 하나는 내 어여삐 너겨 할 때 어여삐예요. 지금은 어린의 뜻이 뭐예요? 나이가 적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어여삐는 지금 비슷한 단어 뭐 있죠? 예쁘게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적어도 이 시기에는 이게 뭐였냐면 밑에 현대어법이 나왔죠? 어리석은이에요. 그리고 어여삐는 불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이동한 겁니다. 이거를 의미의 이동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3개 나왔죠?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확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왜 바뀌나요? 왜 바뀌냐? 말이니까 바뀌는 거죠. 그때그때 바뀌는 거야. 근데 요거를 니네가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요. 말은 자꾸 변화하는구나. 아마 6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나이가 적은 거고요. 놈은 비하하는 표현 쓰는 거고요. 이거는 얼굴을 씻는 걸 쓰는 겁니다. 확장도 있고 축소도 있고 이동도 있고. 근데 이것도 만약에 시험을 내게 되면 니네 암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하는 김에 하나 더 할까요? 거기 밑에 보면 못할 놈이 한이라를 봐봐. 그 밑에 보면 못할 놈이 한이라 있죠? 못할 놈이 한이라를 보면 거기에 한이라는 현대어 풀이에도 뭐라고 나와요? 많은 일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현대 국어에서 한이라는 어떤 말로 쓰이죠? 이거는 정말 하다예요. 요거란 말이야. 근데 예전에는 요 하다가 어떻게 쓰였다고? 이렇게 쓰였죠. 이것도 일종의 이동입니다.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중세 때는 요 하다는 어떻게 썼나요? 그거는 요거예요. 아래아가 들어간 하다. 이건 지금 쓰지 않습니다. 왜냐? 사라졌잖아요. 아예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두고 요게 많은 거고 근데 지금은 이거는 아예 많다로 가는 거고 이게 하다로 바뀌었죠? 밀어낸 거지. 일종의 이동이라고 보면 돼요. 엄청 많이 하죠? 우리 머리 터지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다 옛날 말이고 안 쓰던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넘어가고요. 중간에 저거 빼먹었구나. 문장화로 그 문장화로 읽으면 안 돼요. 문자화로 읽으면 돼. 밑에 이응 발음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도 했고요. 자, 그다음 두 개 얘기합시다. 아마 두 개 얘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 아직 다 못했는데. 페이지부터까지 하면 끝나나? 자,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보세요. 니르고저 볼게요. 이것도 차이로 가.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까지 할까? 실어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못할 놈이 했고 실어 펴디까지 합시다. 했으면 나하고 현대어는요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뜻을 펴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차이에 집중해봐. 차이에 집중하는 겁니다. 뭐가 다른지 보면 이게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좀 많이 바뀌었죠? 이건 나중에 기회 좀 다시 얘기할 거야. 어쨌든 바뀐 거야. 통으로 그냥 써놓을게요. 요게 통으로 바뀌었고 요게 요거고요. 똑같은 건 지웁시다. 이렇게 맞고 얘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죠. 칠판을 잘 봐요. 이거 왜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니까요. 왜 바뀌죠? 편하게 쓰려고. 왜 편하냐? 처음부터 요 발음하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현대국어에서는 뭐라고 하죠? 자,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이거 뒤에 387쪽에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이게 적용된 거라고 말을 할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얘기했죠? 아무래도 이중모음보다는 단모음이 편해요. 이거는 아예 단어가 바뀌어버린 거고 요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요것도 386쪽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표시 다시 해석하고요. 자, 이거를 봐요. 배는 풀었으면 요거예요. 밑에는요. 바 플러스 가예요. 똑같은 거 지우면 현대국어에서 이거 뭐라고 하죠? 조사는 조사인데 무슨 조사? 무슨 조사? 무슨 조사? 하는 바가 있어서 내가 집에 간다. 이걸 주격조사라고 하죠. 친구가 집에 간다. 선생님이 집에 간다. 지금 주격조사는 이하고 가가 있지. 요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세 때는요 얘밖에 없었습니다. 주격조사가. 물론 이거랑 안 쓰는 게 있는데 이건 니네 너무 어렵고 어쨌든 이게 2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우리가 편안하고 가라고 하는 직접조사가 새롭게 추가가 된 케이스예요. 선생님 왜 추가되죠? 이렇게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바인지 배인지. 만약에 이거 가가 있으면 바가 확실하게 눈에 띄잖아요. 이거는 독해를 위해서 중간에 추가된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부터 할게요. 이거를 현대국어에서 뭐라고 하죠? 디귿이 지읒되는 거? 이걸 우계음화라고 하죠. 우계음화가 진행된 거고요. 요 얘기도 다음 시간에 얘랑 한꺼번에 할 겁니다. 387쪽에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할게요. 이거 편의상 우리 끊어적기를 바꿔놓고 볼게요. 그러면 똑같으니까 지우고. 받침이 변화했다. 좀 넘어가고. 그 결정적인 차이는요, 바로 있어. 요게 요걸로 바뀐 거. 하나 물어볼게요. 현대국어에서 이거 몇 개죠? 자음이? 하나입니다. 중세국어에서 자음이 몇 개죠? 2개예요. 2개는 때라고 얘기하면 돼요. 말 첫머리에 자음이 때로 올 수도 있죠. 중세 때는 허용을 했지. 지금은 허용하지 않아요. 영어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일일이 다 발음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이렇게 안 되죠? 얘도 한 번에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우리가 요렇게 발음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요, 잘 생각해보면 얘네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야. 중세국어 보면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아니 어디 보자.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어요. 발음이 같았을까 달랐을까?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 세종대왕님이 정해놓은 게 뭐라고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요 네 개를 다 쓰셨단 말이죠. 그럼 아마도 우리가 뭐라고 추정해요? 이 네 개의 발음은 모두 달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 하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지금은 근데 그냥 발음은 다 이렇게 된소리 발음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다 달랐을 거예요 라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하나 더 하고 오늘 끝낼까? 시간 딱 되죠? 맨 밑에 보면요, 맨 밑줄을 봐봐. 맨 밑줄을 보면, 아니 네 번째 줄을 보면요, 오른쪽 끝에 해여 수빈 이겨 할 때 해여를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얘도 쓰셨고 이것도 분명히 표기를 하셨고, 그러면 둘 다 발음이 달랐겠지. 그리고 니네 책에는 없지만 요것도 쓰셨거든요. 히읗 2개 쓰는 거. 히읗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발음했을까? 헤어 수빈이. 요거 발음 어떻게 할까요? 헤어. 난 이거 편하게 하거든요. 헤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추정하냐면 아마도 요것은 장음일 것이다요. 모음의 장음이 아니라 자음의 장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헤이어라고 발음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얘도 장음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혹시 이것도 장음이 아닐까? 얘 된소리고 얘도 된소리인데 얘는 그 된소리의 장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냥 된소리야, 근데 우리가 눈으로 어떤 계열인지 알려고 이렇게 한 것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정확히는. 어디 보자. 모탈놈이 하니라 까지 한 걸로 할게요. 못할 놈이 하니라까지. 왜냐면 내 일을 위하여 비난 것으로 여기도 할 얘기가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 반은 못할 놈이 하니라까지 한 걸로. 다음 시간에 숙제 어디까지 해오냐면요, 386쪽이랑 87쪽에 학습활동이 있는데 훈민정음 언해본에 해당하는 것만 해오세요. 물론 내가 뒤에 다 안 해가지고 니네가 못할 것도 있지만 안 배운 거는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서 해와봐.
386쪽이랑 387쪽에 속민정음 언해본에 해당하는 얘기만 해오도록 합시다.